챕터 아니 뭐라 챕터 2 다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당신이 시킨 게 한두 개냐고. 맞죠. 그쵸.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렇게 애지중지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아, 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요. 네. 나온 지 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 열기가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나온 것 같은. 네, 이번에 보니까 업무 대화가 힘든 당신에게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 어떠세요? 제목만 봐서는 이게 뭐지? 퇴사하는 책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관계 갈등, 맞아요. 상사 특히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 조직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보통 저 사람 일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퇴사해버릴까? 이렇게 사직서를 이렇게 항상 품고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컨셉을 좀 넣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종류의 책이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지금 5번째 책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새로운 시도 해보자. 맞아요. 그쵸? 사실 처음에는 이 책 사이즈도 약간 에세이 책 오, 사이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틀에 박힌 좀 사이즈보다는 약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핸드북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제가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책 사이즈 말씀하셔서 그런데 안에 내용도 그렇지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그죠? 좀 이렇게 가이드북 같이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어떠한 딱 봐서 목차를 보고 관심 있는 주제를 딱 먼저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일단 목차를 조금. 그렇죠. 네. 목차 보시면 총 4개의 어떤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4개의 챕터 36가지의 에피소드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부하 직원인 상사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게 어떤 리더십, 소통, 관계,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죠. 두 번째 모듈은, 이 챕터는 이제 상사가 또 부하 직원한테, 내가 다, 너희들한테도 할 말 있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요즘이 아니죠. 과거부터, 최근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어떤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마지막은 슬기로운 대화인데요. 이제 말하는 방법들, 그래서 주로 말하고 소통하는 것들에 대한 스킬들 위주로 해서 모두를 좀 구성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좀 36가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다 수집을 하신 거예요? 수집이요? 네. 수집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주로 리더십 소통 워크숍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강의도 많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우리의 또 고민과 갈등 이런 사례를 나누는 세션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각자 개인이 쓴 직접 리얼한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나 이것 때문에 상사가 어렵다. 수백 개의 어떤 사례들 중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만 36개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36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고민일 거예요. 네네. 저희가 챕터별로 그렇죠? 한 가지씩만 좀 짧게 그렇죠.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챕터 1. 주어 좀 빼먹지 마세요, 차장님. 이런 거. 이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주어 좀 빼먹지 마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뭔가 말을 정확하게 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을 빼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할 때 김사원, 내가 시킨 거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김사원은 이게 언제 시킨 거 얘기하는 거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당신이 시킨 게 한두 개냐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기 사장님 언제 시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화내잖아요. 지난주 회의 때 한 얘기 있잖아. 그러면 지난주 회의 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회의 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전체 본부 미팅 때 나온 얘기 있잖아. 아, 그때 얘기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들었는데, 아니,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얘기한 거 있잖아. 그 경쟁사들 레퍼런스 체크해오라는 정리해오라는 거, 그거 기억 안 나? 아, 기억납니다. 지금 대화를 어느 정도 했어요? 힘드네요. 어떤 생각이에요? 20개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업무 지시를 할 때, 음. 기본적으로 본인이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도. 그래서 주어 앞에 있는 생략하지 말고 그냥 풀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김사원,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에 우리 했던 본부 회의 있잖아. 그때 우리 회의한 것 중에서 우리 팀에 맞는 내용 2개 우리가 미션 받은 거 있지. 그게 첫 번째, 경쟁사들 레퍼런스 정리해서 우리가 보고 되잖아. 그거 내가 지시한 거 있잖아. 그거 좀 다 했나? 어때요? 한 문장에 끝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김사원이 했으면 저 다 했는데요. 제가 보고 드릴까요? 못했으면 제가 지금 조금 남았는데 오후에 좀까지 정리해서 보고 드릴까요? 끝이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소통은 됐는데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서로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맞아요. 말을 하면서 상사는 쟤네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근데 이제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저 인간은 맨날 자기 편한 대로만 얘기하고 뭐야 이거 완전 모르겠단 말이냐,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리고 욕만 먹으니까 또 화가 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욕 뒷담화 막 하고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문제니까. 맞아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좀 단속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육하원칙 구구절절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언제 왜 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항상 그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챕터 2. 자, 직원에게 상사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요. 저 사람 일은 언제 해? 대충 느낌 와요.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약간 성격 유형화가 좀 관계가 있는데, 상사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뭐 사고형 이성적이고 또 뭐 꼼꼼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부하 직원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꼼꼼한 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함께 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팀에 갔다 오고 막 커피 마시러 갔다 오고 전화하고 언제 도대체 일을 할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사실 에피소드거든요. 그렇죠.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올라올 텐데 맞아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제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그런 리더는요, 팀장은 실제로 그 성향이 그러니까 자리에 10분 정도만 비우면 카톡을 보낸대요. 어디 있어? 뭐 해? 그러면 그때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아니 내가 지금 놀아? 아니 지금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카톡을 왜 보내? 또 거기에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해하고요. 그렇죠. 일단 상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 맞아, 같아요. 신뢰하지 않는다. 아유,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선 기본적인 거는 제가 나랑 달라,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나는 이런 거를 당연히 성향상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진단하잖아요. 디스크나 MBTI나 버크만이나 그러니까 이런 진단도 되게 자기 인식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길 다르게 타고난 거야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가정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맞아요. 우선 먼저 생각하는 게 어렵고요. 또 생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얘기하는 그것도 힘들어요.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맞아요. 거.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두 번째는 실제 얘기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줄 때도 그 사람한테 맞는 피드백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사람들마다 다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말을 많이 해도 좋으니까 대화하면서 승무에 들어주고 음. 그렇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막 이렇게 막 음. 푸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들어주면 더 깊은 마음을 들어주면서 좀 잔잔하게 피드백해주거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챕터 3. 90학번, 그러니까 90학번이죠. 90학번과 09학번이 잘 지내는 방법. 좀 좋아. 40대와 20대. 네. 그렇죠. 이 챕터는 사실 세대 공감에 대한 이슈인데요.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 요즘은 더 이제 Z세대 쪽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간의 갈등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특히 이 밀레니얼 리더십 특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 다 다른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지하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서베이를 통해서 리서치 통해서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상사들은 세대 차이 나는 걸 아는데 실제 업무에는 그닥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한대요. 인지하는 게. 그런데 밑에 있는 또 직원들은 세대 차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더 높은 퍼센트가 나왔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갭이거든요. 인식의 갭인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제 막 신입사원 들어오거나 20대에 있는 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상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갭과 이제 막 들어온 이 신입들이 생각하는 그 갭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엄청난 거. 것 같아요. 네, 그 갭을 줄이는 과정에서 네. 서로가 같이 맞아요.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챕터 4.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혼내는 건 오케이, 화내는 건 노. 혼내는 것과 화내는 것의 차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혼내는 것과 화내는 것을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뭐 그래서 말을 이렇게 쓰는데 화내면서 혼내니까. 그니까요. 네. 근데 혼을 내는 건 사실 한자어를 보면은 네. 혼을 내는 건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변화해서 좀 더 잘 되기 위한 것들을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화내는 건 내 감정을 못 참아서. 그러니까 내 감정이 싫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화가 나서 내 감정이 싫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화할 때, 피드백할 때는 사실은 화내면 안 되고 혼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구분들을 좀 명확히 알고 한 상사들이 정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되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개념을 아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감정적으로 막 이 친구한테 화를 막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맞아요.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비대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리더십 교육에서 이 부분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리더들이 다 어떤 코멘트를 주냐면 내가 지금까지 부하 직원들한테 혼낸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감정을 못 참고 막 쏟아부으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상처받고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인지해서 구분해서 제대로 피드백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금 행동 변화까지 이어져서 네. 서로의 관계가 좀 편안해지고 더불어서 조직이 함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도에서도 제가 이 책을 썼고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 좀 업무 대화가 필요하고 좀 갈등이 있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과 또 위로와 또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원래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우리만 힘든 것 같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죠? 저도 힘들죠. 가끔 대표님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소통 강의 하시니까 다 편안하시겠어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아니까 더 어려운 것도 있고요. 더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누구나 다 힘든 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지. 네, 평생의 숙제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책 정말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